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은 먼 곳의 일은 잘 알면서도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일은 눈치채지 못할 때 쓰는 말이죠. 최근 들어 마트에서는 저칼로리, 무설탕, 유기농 등 마치 먹기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이 화려한 포장과 문구를 내세우며 홍보하지만 사실 그 실체를 꼼꼼히 살펴보면 겉보기와는 다르게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망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트에서 구매할 때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할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굴 중 하나는 생으로 먹어도 되지만 하나는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굴이 있습니다. 혹시 구분이 되시나요? 그동안 마트에서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굴을 팔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굴은 식감이나 향 때문에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음식이지만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 드시는 최고의 보양식이죠.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굴일지라도 시중에 판매 중인 굴에 이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사 먹었다간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양식장에서 채집 후 작업장에서 손질을 마친 굴은 경매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경매장으로 모인 굴들은 생식용과 가열 조리용 두 종류로 나뉘어서 판매되는데요. 이 두 종류로 나누는 기준은 바로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노로바이러스 검출 유무입니다. 굴을 양식하는 양식장은 주기적으로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하는데 만약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으면 상관없겠지만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반드시 가열해서 먹어야 하는 가열 조리용이라는 표시가 붙게 됩니다. 이 표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양식장에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사람의 분변이라고 하는데요. 굴의 양식장 또는 양식장 근처의 환경관리가 미흡한 경우, 특히 하수나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방류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굴을 구매해서 무턱대고 생으로 먹었다가 설사, 구토, 복통 등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으로 인해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표시사항은 법정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판매되는 굴 중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주변 시장이나 일부 마트에서 판매하는 굴에는 이러한 표시조차 하지 않은 곳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 김장철이 되면서 김치에 시원한 맛을 더하기 위해 굴을 넣는 분들이 계신데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노로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가열 조리용 굴을 넣어서 만든다면 그야말로 끼니 때마다 독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굴에 존재하는 노로바이러스는 사실 기술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제거 과정에서 굴이 폐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는 결국 굴의 가격 상승을 일으켜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열 조리용으로 구분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굴을 구매하실 때는 이러한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노로바이러스는 중심온도 섭씨 85도에 1분 이상 가열하면 모두 사멸되기 때문에 구매하더라도 되도록 굴은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추장입니다. 고추장에는 고춧가루와 메주가루, 찹쌀가루, 밀가루, 보리 등 다양한 종류가 들어가면서 만드는 방법 또한 쉽지 않고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만들기보다는 마트에서 간편하게 구입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러나 얼마 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시중에 판매 중인 고추장을 수거해 성분을 조사했더니 중국산 고추 양념만 들어간, 즉 고추 다대기만 들어간 무늬만 고추장인 제품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판매 중인 고추장의 일부는 중국산 고추 양념을 버무린 고춧가루 함량 표시조차 없는 고추장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고춧가루가 들어가더라도 함량이 1%대인 제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인 것은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알만한 대기업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고춧가루가 적게 들어간 고추장들은 가격이라도 저렴하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가격까지 비싸게 받으면서 성분 함량까지 부실한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렇게도 뒤통수를 칠 수 있냐며 하소연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고추장을 고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트에서 좋은 고추장을 고르기 위해서는 우선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고춧가루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고춧가루가 거의 없는 제품에는 음식의 맛과 향을 강화시키기 위해 향미증진제 같은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고춧가루보다 6배가량 저렴한 고추 양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전통 고추장은 고춧가루가 12% 이상이 들어가고 메주가루, 증자된 쌀, 물, 소금 등의 재료를 섞은 후 3, 4개월 정도의 숙성 과정을 거치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고추장 대부분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이마저도 아주 미량만 넣거나 아예 넣지 않는 것도 있었고 밀가루나 찹쌀가루, 보리가루, 쌀가루 등을 채워 넣어 색깔만 붉은색일 뿐 사실상 고추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인 제품도 많았습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계량식 고추장에는 이러한 전통 고추장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춧가루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춧가루나 밀가루 등은 수입산보다는 국내산인 것을 고르고 비교적 단맛이 강하고 칼로리가 높은 물엿보다는 조청이나 꿀을 사용한 제품을 고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 감미료 식품입니다.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설탕 대신 단맛을 내면서 혈당은 올리지 않는 대체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자까지 나오고 있어 혈당을 염려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러나 최근 밝혀진 연구에서는 대체 감미료 중 특히나 음료수에 많이 들어가는 에리스리톨이라는 성분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실린 미국 클리블랜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 2,100여 명과 유럽에서 수집된 833명의 혈액을 분석했더니 혈중 에리스리톨 수치가 상위 25%인 사람들은 하위 25%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설탕을 대신하여 대체 감미료로 만들어지는 과자에는 대부분 말티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말티톨 역시 설탕을 대신한 대체 감미료이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0인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혈당 지수가 35 정도 되기 때문에 혈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믿고 먹었다가 큰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로 과자의 경우 설탕과 당류를 넣지는 않았지만 탄수화물은 다른 과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첨가되기 때문에 혈당을 염려해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당류를 주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처럼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 제품을 먹었다가 혈당이 크게 뛰어 깜짝 놀랐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 감미료를 장기간 동안 과량을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변하면서 오히려 비만이 되거나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남용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심장병, 당뇨병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는 블루베리. 그 능력이 탁월해 미국 타임지에서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할 만큼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블루베리를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 생 블루베리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 그보다 저렴하면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냉동 블루베리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냉동으로 판매되는 블루베리는 과연 농약으로부터 안전할까요? 블루베리는 껍질이 얇고 섬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병충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병충해를 예방하고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농약을 자주 뿌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다른 과일에 비해 농약 잔류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냉동 블루베리의 제품 포장지에 식품 유형란을 잘 살펴보면 농산물과 과체 가공품 두 가지로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과체 가공품은 소비자가 직접 세척, 가열, 조리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뜻하는 반면 농산물이라고 표기된 제품은 냉동 외에는 별도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세척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섭취 전에 세척이 필요한 식품입니다.
잔류농약은 미량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섭취하면 신경계, 호르몬 등에 영향을 끼치며 심하면 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요. 간혹 포장지를 들여다봐도 식품 유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들이 있는데 실제로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이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 시중에 판매되는 냉동과일 제품 20개를 조사했더니 그중 4개는 식품 유형이 표기되지 않았으며 추후에 식품 유형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조사를 해봤더니 모두 농산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대만에서는 칠레산과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전량 반송 조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유형이나 세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은 일단 씻어 먹는 것이 안전하고 과체 가공품이라 하더라도 가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한 번 더 세척해서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샐러드입니다. 최근 다이어트나 건강을 생각해서 샐러드를 많이들 드시죠? 특히 간편하게 섭취하기 위해 마트나 편의점에서 포장된 샐러드를 구입해 먹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응용 환경미생물학에 실린 영국 레스터대 연구에 따르면 채소의 잘린 부위에서 나온 즙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 중 하나인 살모넬라균의 증식을 촉진시킨다고 하는데요. 채소류가 식중독의 원인이 된 이유는 각종 균에 오염된 상추나 부추, 오이 등을 깨끗한 물로 세척하지 않거나 했더라도 상온에 장시간 방치 후 섭취하는 등 관리에 소홀히 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분변이나 축산 폐수 등 오염된 지하수, 하천수를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면서 식중독 균에 오염된 채 유통된 것 또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포장 샐러드는 구입 후 바로 섭취가 가능하지만 일부 샐러드는 직접 세척을 해서 먹는 상품들이 있는데 어느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의 60% 정도가 이런 세척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식중독 균이 묻어 있을지도 모를 샐러드를 그대로 섭취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샐러드를 구입할 때는 샐러드의 세척 여부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보관 온도와 상태가 적절한지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하며 구입 후에는 빠른 시간 안에 섭취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